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대구시가 2020년 6월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법원이 내린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소송 제기 자체가 무리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지금 시민들은 또 하나의 법적 공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6월에 열린 퀴어 문화 축제 이후 축제 조직위와 대구시 양측이 소송과 고발로 맞서고 있는데요. 오늘 TK 광장의 결투에서 법적 쟁점과 이를 지켜보는 시각은 어떤지 짚어봅니다. 8월 1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다보터널 가까이 하면서 속도 조금씩 줄이는 모습이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흐름 좋은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먼저 작업 중인 구간 있는데요. 명동로 계명내거리에서 명동내거리 방향으로 계명내거리 200m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 막고 보도 작업 중입니다. 동북로 쪽으로는 효목내거리에서 동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좌회전하신다면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겠습니다. 신천내로는 상동교 방향으로 경대교 일대로만 잠시 줌춤하는 모습이고요. 팔달교 위쪽으로는 양방향으로 차량 이동만 꾸준한 모습입니다. 달구발대로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구간으로 범어내거리 가까이 하면서 가득 몰렸다 이동하겠고요. 호국로 공산수원지 3거리에서 산격중학교 3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신다면 공산수원지 3거리 신호 2번 정도는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8월의 첫날인 오늘도 많이 덥겠습니다. 오늘 대구가 낮 최고 기온 3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특히 내일 경북 경산은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까지 오르면서 극심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수분을 수시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함께 불볕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8.2도, 습도는 73%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올해 심각한 수해 속에 대구시가 이른바 침수 흔적 지도를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이건 5년 전 대구시가 수해 대비 차원에서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작성한 지도인데요. 관련 데이터가 너무 오래됐고 내용도 빈약해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만들어 놓고 5년 만에 공개가 된 건가요? 예, 이 지도는 침수 흔적도와 침수 예상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침수 흔적도만 공개된 상태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집값을 비롯해서 재산상 피해를 우려하는 민원을 제기해서 온라인 공개가 차일피일 미뤄지다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전히 비공개 상태인 침수 예상도는 내년 이후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침수 흔적도 이게 근데 5년 전 거라서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예, 침수 흔적도의 경우 최소 7년 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됐고 표본도 너무 적어서 활용도가 극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침수 이력이 있는 곳에 색깔이 칠해져 있을 뿐이고 언제 어떤 이유로 침수됐고 물이 빠지는데 얼마나 소요됐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었습니다. 또 비가 오면 쉽게 물에 잠기는 지역에도 침수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상습 침수 구역으로 꼽히는 북구 신성교 인근이 대표적입니다. 네, 예산이 2억 원이나 들어갔는데 좀 아쉽거든요.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 만들었을까요? 예, 이 흔적도는 각 구군이 수집한 침수 데이터를 시각화한 것인데 데이터가 수집된 곳이 5개 구 30개 동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수집 기간은 2002년부터 2016년으로 이 역시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대구시는 이후로도 각 구군에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로 했는데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각 구군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대구시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시민들도 대구시도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네, 정부가 민물 가마우지를 유해조수로 지정합니다. 환경부는 어제 민물 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보통 수성못, 상화돈산 인근 나무에서 주로 보실 법한 종인데요. 겨울 철새였던 이 새는 2000년대 이후부터 전국 곳곳에서 텃새화하면서 개체수가 3만 마리 가까운 수준까지 급증했습니다. 수성못의 그 고목 위로 검은 새가 엄청 많이 이렇게 앉아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새인 것 같아요. 근데 개체수가 3만 마리, 정말 상당한데요. 예, 민물 가마우지는 물고기 사냥에 능숙하고 먹성도 좋아서 하천 어족 자원을 고갈시켜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양식장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또 산성이 강한 배설물 때문에 서식지 수목까지 죽어가는데요. 전국 28개 지자체의 피해 보고와 함께 유해 야생동물 지정 건의가 잇따랐고 결국 환경부가 칼을 빼든 겁니다. 네, 칼을 빼들었다는 건 이제 적극적으로 퇴치를 하겠다 이거죠. 예, 그동안은 빈둥지를 재사용하지 못하게 없애거나 조류기피제 또 소리를 이용한 퇴치가 고작이었는데요. 효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에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은 직접적인 포획이 가능해져서 개체수 조절이 용이해질 걸로 보이고요. 수성못 같은 경우 유동인구가 많고 도심 지역이라는 특성상 그물을 활용한 포획 가능성이 우선 검토될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예,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사실상 대구시 패소로 끝났습니다. 대구시와 신천지 대구교회는 약 2주 전 법원이 제시한 화해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법원은 대구시가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어제 자정까지가 이 시한이었고 3년간 이어진 소송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네, 신천지가 감염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선교 활동을 지속했기 때문에 감염이 급속 확산했다. 이게 대구시의 입장이었죠. 예, 맞습니다. 재판부는 신천지 교회로 인해서 피해가 확산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요구했는데요. 네. 대구시로서는 신천지 신도 명단을 소송에 활용하지 못하면서 신천지로 인한 감염 확산 규모조차 추산하지 못했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각 구군 보건소에서도 역학조사와 관련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네. 말하자면 신천지 측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특정하기는커녕 신천지 교회의 감염 확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조차도 불투명한 실정이었습니다. 네, 사실 소송에서는 입증이 중요한데 이게 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대구시로서는 실익이 없는 상황이 된 거네요. 예, 대구시가 지금까지 부담한 소송 비용은 인지대를 비롯해 4억 원에 달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결과적으로 무리한 소재기였고 더 이상 재판을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밝혔습니다. 네, 소송 비용을 또 각자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소송 비용이 이렇게 높을지도 또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식 하나 더 볼까요? 예, 내년부터 대구시 다자녀 기준이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다자녀 가정에는 대구의료원과 공영주차장, 문화체육시설 이용료가 20에서 50% 감면되고 다자녀 우대카드로 300여 개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출산을 원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1인당 최대 2,300만 원까지 늘립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고 수준입니다. 대구시는 대구의 출산율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등 임신과 출산을 지원할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고요. 다자녀 기준 완화로 수혜를 보는 가구는 2만 가구에서 13만 가구로 6.5배 늘어납니다. 다만 도시철도 이용료 감면 혜택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합니다. 네, 저출생을 타개할 방안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원 이상동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현재 대구 시민들이 도로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상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도로를 보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지성 호우가 많아지고 장마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강수로 인한 도로 파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서 더욱더 도로 유지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장마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동시다발적으로 포털이 발생해서 대구시 전역을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고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날은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도로에서 보수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간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에 위험 요소가 발생하면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 도로 불편신고 대표번호 053-603-0934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원들은 1년 365일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행 간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오늘 광장에 오신 두 분, 국민의힘 역사문화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준섭 변호사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박준섭 변호사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구 민주당의 성장은 대구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지난주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홍 시장이 모두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에 나까지 내치고도 총선이 괜찮겠냐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다시 포문을 열었다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 좀 합니다. 앞으로 행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홍준표 시장이 고개 숙여가 사과도 했잖아요. 네네. 수해 봉사도 안 하던 그렇습니다. 봉사도 하시고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10개월 당권 정지를 하면 내년 총선까지 입 다물고 있어라 이 뜻인데 또 발언권 정지된 건 아니다 이런 식을 해요. 하여튼 말씀이 전부 다 좀 이 심한 말로 유치찬란해요. 뭐 잡범 취급하는 건 유감이다. 사자는 하이에나 떼들에게 물어 뜯겨도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런데 이분 동물의 왕국 새로 보셔야 돼요. 하이에나 물려 죽는 사자 봤어요 제가 하이에나한테. 그래서 좀 이 홍 시장께서 자아도취증이 너무 심하다. 나르시시즘이 너무 심하다. 자신은 다 옳고 남은 다 틀렸다. 이거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유치찬란. 자아도취 이런 표현 해주셨는데. 조금 뭐 사과 안 하신다고 했다가 사과도 하셨고 또 이제 과지욕 이렇게 표현 쓰셨다가 또 지우고 이 과정에서 조금 시민들이 이제 진정성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홍 시장님께서 당의 원로신데 네. 조금 처신이나 은행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이제 당과 나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인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또 이제 뭐 내게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라고 이제 말한 것의 의미에 대해서 네. 또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 뭐 저기 박지원 전 그 원장님께서는 뭐 두고 보자고 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너무 과한 생각인 것 같고 그 이제 이번 징계가 당원권에만 있는 것이지 네. 시장직을 수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이제 시장직을 잘 수행하겠다는 의미로 또 이걸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홍 시장님께서 자꾸 이렇게 그 자극적인 발언을 가지고 존재감을 국민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대구시장의 이 직을 제대로 수행하고 대구시를 어떤 미래의 아주 좋은 도시로 만들므로써 국가의 어떤 운영할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게 아마 시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시정에 힘써달라는 거 우리 모두가 같이 생각하는 분위기니까. 중앙정치 좀 잊으시고 대구시장에 혼신의 힘을 좀 다해주세요. 네, 홍 시장 같은 경우는 대구 퀴어 문화축제 후폭풍도 지금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축제 조직위가 홍 시장 개인과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퀴어 축제 조직위하고 대구 참여연대가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했고 4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도 축제 조직위 관계자와 그리고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검찰에 고발했어요. 이 초유의 사태거든요. 축제 조직위는 법령상 근거 없고 절차도 무시했고 홍준표 시장이 혐오 발언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성소수자 전반에 대한 모욕행위다. 이랬고 홍준표 시장은 반대로 대구경찰청장이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 그리고 주최 측은 대중교통 전용지구 교통을 방해하고 공문을 밀쳐 상해를 입혔다. 이런 건데 네. 사실 좀 이거는 누가 봐도 경찰은 경찰 업무를 제대로 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도에 대구 퀴어 축제에 대해서 퀴어 프레이드 등 사회적 소수자의 합법적 평화적 집회가 반대자들의 조직적 물리적 방해로 제한될 때 국가는 특히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의견 표명을 인권위에서요? 예, 국가인권위에서 2018년에 벌써 답을 줬거든요. 그 홍 시장은 너무 이게 자신이 법 해석은 자기가 다 맞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법제처 이야기도
도로 점령 허가는 배제되지 않는다. 즉 대구시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법제처는 아니다. 무대나 설치 등 구체적으로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이 반려했다 이렇게 있는데 법제처가 거짓말 할 리는 없잖아요. 홍 시장이 너무 오버해요. 아전 인수식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이게 안타깝습니다. 법 해석 부분이니까 우리 부위원장 박중석 부위원장께서 변호사시기 때문에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국가기관끼리 이렇게 논란이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우선 이렇습니다. 이제 집회 신고의 어떤 법적 요건과 도로 점령을 해야 되는 그 점령 허가의 요건은 각각 별개로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되는 면은 있죠. 네. 그 한도 내에서는 법제처도 그렇게 따로 받아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까지는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들의 검토는 더 해봐야 된다는 것이지 법 이론적으로 도로 점령 허가를 이제 도로 점령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법리적으로 정확한 얘기입니다. 네. 법리적이 아니고 대법원 또 2016년 7월에 헌법이 집회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그 뜻은 집회 시위를 신고를 하면 도로 점령 허가를 받아야만 되는 건 아니다는 이런 게 있고요. 집시법에 의하면 집회 신고 시 따로 도로 점령 허가를 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찰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 대구시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 저는 보면 알아요. 그 부시장부터 국장들 1급 공무원들, 3급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홍준표 시장이 잘했다는 식으로 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이걸 왜 했느냐?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작년에 말입니다. 대구 스타디움에 10만 명 신천지 집회를 허용해 줬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들이 반발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신교들이 이번에 이거 집회 신기를 못하게 했거든요. 이 집회를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개신교 표를 의식해서 정치적인 이런 행동을 했다. 개신교 달래기다. 개신교 달래기에 좋은 표현입니다. 일단 헌법 문제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이제 기본권으로 이렇게 무제한의 권리가 아닙니다.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죠. 결국은 공공복리나 여러 가지 사유 등을 헌법상의 사유를 가지고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허가제를 금지한다라는 의미는 네. 시위를 할 때 된다 안 된다는 것만 이제 문제로 삼아서 안 된다 하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이렇게 그 방법적인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헌법상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 점령을 할 때 도로 점령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도 그 허가 사항에 넣더라도 헌법상의 위반이 아니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그 노동자들이 야간 집회에 너무 문제가 많아지니까 그 야간 집회 제한을 하는 규정을 두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또한 당연히 방법적 제한으로서 그 헌법 위반이 아닌 거죠. 똑같은 논리에서 그 허가제라는 의미를 엄격하고 좁게 이해를 해야지 방법적인 모든 제한을 할 수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 쟁점이 경찰에 신고된 집회를 위해 도로에 무대 등을 설치할 때 지자체의 허가가 추가로 필요한지 이게 쟁점이거든요. 그러면 도로법에는 지자체단체의 허가를 필요하다. 도로법 나오고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도 집회할 때 다 허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다. 또 집시법에도 자유로운 걸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상충을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뭐 옛날 꽃날에 검사했다고 그 옛날 꽃날에 했는 그 법 지식 갖고 내가 검사 출신 이래가 이야기할 건 아니다 이 말이네요. 일단 좀 집시법 개정도 지금 또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를 좀 더 아마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네네네. 다만 이제 법적인 국가가 서로 국가기관들끼리 충돌하지 않고 또 이 법 해석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받아보면서 존중하면서 이 풀어나가는 그것이 법치국가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네. 기다려보고 지켜봐야 될 사안이죠. 네, 아까 이때도 강 위원장님께서 대구시가 경찰청장을 김청장을 이제 고발을 했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거 법적 공방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행정 내집행을 한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적 하자를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계고, 통지,
뭐 실행, 뭐 비용 청구 이런 절차를 거쳐가야 되는데 계고나 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슨 대집행을 하는 거냐, 이 위법한 거였다라는 거나 또 이제 즉시 강제의 관점에서도 한번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도로 점령에서 더 이상 어떤 임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이제 대구시가 즉시 강제를 했다라는 관점에서 하면 적법한 어떤 대구시의 어떤 조치들이 되는 거죠. 이제 다만 요것들은 다 엄격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적법할 때 만약에 경찰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해서 방해를 한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업무 방해죄가 이제 뭐 발생하는 거고, 또 이제 막는 경찰의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제지를 했다면 네. 대구시 공무원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적 관점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조건 대구시가 문제다라고 볼 수는 없고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법 자체가 구체적 사안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이제 구체적 사안을 이제 법원의 사실 확정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이번에 아무리 생각해도 홍준표 시장의 결정은 무리였다. 법적 책임을 떠나서 어떻게 시민들이, 저도 뭐 좀 살았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살았는 게 표현하는데, 국가기관끼리 서로 대치를 하고 경찰 공무원하고 일반 공무원이 소송까지 갈 것이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홍준표 시장이 제가 예전부터 저질의 행정한다. 그다음에 누구는 트랙터 행정, 앞에 시장이라는 거 다 갈아엎는다. 이번에 보니까 남발하는 남발 시장이에요. 뭐를 남발하느냐 하면 무조건 고소를 해요. 이분은 중재를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출입 금지 취재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대구 MBC 보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보도국장, 기자, 그리고 그 시사톡톡이나 사회자까지 고소를 하고, 또 우리 민주당 대구시장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퀴어 축제 조직 관계자라든지 대구 경찰청장까지 고소하는 이런 사태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또 뭐 마음에 안 들면 시청에 오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기자 출입 금지, 취재 거부, 이거 전부 다 언론 재갈 물리게 하는 거거든요. 고소는 좀 작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국가기관끼리 대립하는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또 원만하게 풀어나가야 되고, 또 사실 퀴어 축제의 소수자의 보호의 관점에서 공론장에 국가기관이 또 시민들이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은 서로 다르더라도 또 종교적인 견해의 차이가 있더라도 좀 이렇게 공론장에서 관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또 이제 상황이 또 집회에 관한 상황들이 또 변하니까 이제 도로 점령에서 길게 또 이제 이렇게 도로 점령에서 하게 해야 되는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관점을 새로 한번 이제 생각해 봤는데, 좀 더 조화롭게 풀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이동관 후보가 이제 두 가지 의혹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이명박 정부 때 홍보수석 비서관으로 언론 장악했다는 의혹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의 자녀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력 학폭 무마 의혹이 있는데, 이게 또 홍보수석실에 언론 장악했다는 이 사실은 국정원을 통한 방송사 인사 개입, 방송 장악 기도, 정부 비판적 신문사 사찰, 민간인 비방 및 여론 조작 지시 등은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통해서 확신된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아들 학폭, 하나고등학교라는 게 하나은행의 고등학교인데, 그 이사장 김승유 하나은행장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전학식이 달라. 하나은행장은 다 이야기 됐다 하는데, 하나은행장은 또 언론 신문사 인터뷰에서 무슨 소리냐, 그냥 자기 그냥 전학시켜달라고 했지 학폭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뭐 학폭위원회 안 열렸다, 선대위 열렸다 안 열렸다, 뭐 이런 걸로 이거 보면 참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없나, 이렇게 의혹만 있는 사람을 쓰시나 하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청문회 공방이 치열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치열하죠. 우선 MB 대통령 정부 때 이동관 위원장이 처벌받았나요?
그 수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혹 수준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고 또 그 이번에 아이 문제도 사실 뭐 야당이나 민주당에서 문제 삼았다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이제 이 대통령께서 긴 시간 동안 어느 정도의 큰 틀의 검증은 좀 사실상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제 방통위원장이 추천 이제 선임한 것 같아 내정한 것 같은데요.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야 사이에 지난 정부 때 사실은 이제 보수 쪽에서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TV조선 재승인 심사 평가 조작 사건을 비롯해서 또 너무 편향된 어떤 진보적인 관점에서 어떤 언론이 많이 치우쳤다라는 문제 의식도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 이제 원하는 사람을 선임하지 말라라고 하면 결국은 가치 중립이라는 건 없으니까 약간 치우친 이대로 그냥 가자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조금 이 일을 잘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한번 뽑아서 하고 싶다라는 의견은 있는 것인데 이 양쪽에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될 상황은 있겠죠. 그래서 뭐 공정한 미디어의 생태계를 복원하겠다 이렇게 네. 이제 기치를 내세우고 이제 취임을 네, 그렇습니다. 하려고 공정한 하는데 미디어의 생태를 저희가 네,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죠. 네,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TK 광장의 결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국민의힘 역사문화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준석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 전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기 때문에 수분과 염분 충분히 섭취하시고 한낮에 야외 활동 절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8월 1일 아침의 광장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